안녕하세요. 얼마 전 혼자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방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됐습니다. 친오빠와 저 모두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있어 집은 부동산에 내놓을 예정인데 누구 앞으로 상속을 받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오빠는 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어서 무주택이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단독 명의로 상속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걸리는 건 제가 추후에 청약 계획이 있어서 고민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공실이었고 제가 거주하지 않았다면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 납부한 청약 통장에 대해 공제도 가능할까요? 일단 둘 중에 누가 상속을 받을까를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이 협의가 된다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정 상속 지분,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이 상속인들 간의 상속 지분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이건 무조건 이렇게 나눠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예전에 보면은 우리는 장남한테, 아들한테 물려줄 거야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이런 기준을 따르세요라고 하는 법정 상속 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물려받으시는 분들 간에 협의가 된다면 뭐 형제 중에 어느 한 명, 뭐 혹은 뭐 2명 이런 식으로 일부에게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네,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정확히 알겠어요. 일단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1주택자가 되는데 우선 오빠의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어서 주택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조건이고요. 또 사연을 주신 분은 미래 청약 계획이 있다, 청약 예정이 있다. 그래서 이 청약 조건에는 무주택 조건이 있으니까 이게 좀 난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일단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그걸 처분하기 전까지는 누군가에게는 상속 등기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유자가 누가 있어야 그걸 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오빠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연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이어야 된다. 이 표현을 쓰신 걸로 보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대출인 것 같아요. 보통 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들은 아주 저리의 대출을 해줍니다. 낮은 이자로. 그런데 이 요건들 중에 하나가 무주택 세대주여야 된다. 이런 요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주택이어야 되는데 상속받는 바람에 주택을 물려받으면 이거 대출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이 되시는 거죠. 근데 원칙은 그러한데 다만 지분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그냥 오롯이 상속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눠서 지분으로 상속받게 되면은 그거는 전세자금 대출을 반환 안 해도 되지만 이 오빠분이 혼자서 다 가져간다, 100% 소유한다 이렇게 된다면은 전세자금 대출을 반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눠야 되겠구나, 그러면. 네. 그럼 일단 오빠의 경우도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네. 동생 같은 경우 만약에 상속을 받게 되면 네. 지금 청약 상속을 받게 되면 청약이 어려워지는지.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이제 많이 걱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파트 청약을 넣으려면 공공주택은 무조건 무주택이어야지 되고 또 민영주택도 무주택인 경우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 상속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일부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공동지분으로 상속을 받을 때만 인정을 해준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대출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100% 내가 가진 거는 유주택이지만은 뭐 형제라든가 아니면 뭐 남겨진 부모님 이런 분들과 나눠서 지분을 가지는 거는 요거는 이제 예외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그런 무주택 인정이 안 되니까 이댁은 고민할 거 없이 네. 남매가 그냥 그쵸. 공평하게 가져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나 그게 이제 유주택 때문에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건데요. 만약에 형제가 없어서 본인 이외에는 물려받으실 분이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무주택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네. 네, 다만 이제 일부 요건들이 있어요. 뭐 해당 지역이 도시 지역이 아닌 뭐 시골 지역에 조그마한 이제 농가 이런 것들 갖고 계신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건 일부 예외 요건이 있는데 사연에서 이제 아파트라고 하셨으니까 이 예외 요건은 충당이 안 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 소형 저가주택 이런 기준들이 있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뭐 일반 주택으로 봐서 상속됐을 때 지분 취득하지 않으면 유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유 지분 말씀하셨는데 네. 공유 지분이면은 뭐 꼭 반반이어야 돼요? 아니면 뭐 7대 3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 대 99%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지분이 조금이라도 나눠져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 등기를 설정할 때 보면 퍼센트로 하는 게 아니라 뭐 1000분의 1, 뭐 10,000분의 1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나 뭐 취득세나 이런 게 부담이 되면 이런 식으로 지분을 나누더라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뭐 지분만 나뉘어져 있으면 무주택이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나중에 청약을 넣을 때 일반 공급이든 특별 공급이든 혹은 뭐 공공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상관없고 민영주택 보면 보통 가점제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무주택 기간 산정하는 게 있는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할 때도 이런 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주택 기간으로 쭉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일반 지금 청약을 신청할 때 일반 무주택자랑 지금 네.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당첨이 되고 나서 나중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이게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첨되고 나면 그 주택 공급 사업자, 즉 뭐 건설사나 이런 곳들에서 이제 이 메일이 날라옵니다. 주택을 소유하신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신 거냐?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 취소하겠습니다. 그럼 깜짝 놀라시거든요. 이 지분 소유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전 이거 상속으로 상속받아. 인해서 지분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소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면 당첨된 이후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반드시 처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형제한테 그걸 다 주든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에게 팔든지 간에 본인이 갖고 있는 지분을 3개월 안에 처분을 하셔야 돼요. 3개월 안에. 네. 이게 중요하네요. 이게 밑줄 짝이에요. 청약에 당첨된 후 3개월 내 처분. 네, 이걸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또 질문을 주신 부분이 납부한 청약 통장 관련해서 이 세금 문제, 네. 세금 공제가 가능한지 좀 궁금해하셨거든요. 우리가 뭐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나 청약 저축 이런 데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이 무주택 근로자는 이 납입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할 때. 그런데 여기도 이제 무주택이라는 요건이 따라 붙죠. 그래서 무주택이 아니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데 다만 그 주택이 단독 소유가 아니라 지분으로 쪼개져 있으면은 대표 소유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 일단 공동지분으로 상속을 했으면 아까 지분을 마음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 1%대 99%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그 지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시면 일단 공동지분으로 상속했을 때 소유자 판단은 각자 지분이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표 소유주로 보고 이 사람은 이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오빠가 60%, 동생이 40%면 오빠는 소득공제를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지분으로 뭐 반반씩 갖고 있다, 아니면 3분의 1씩 갖고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일단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느냐, 상속인 중에. 그럼 거주하는 사람이 대표 소유주가 되는 거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다 다른 곳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똑같은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대표 소유자가 돼서 나머지 분들은 세액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네. 이분이 상속을 받는 것보다 이제 오빠랑 반반 그렇죠. 지분을 나누던지 아니면 오빠를 조금 더 지분을 더 드리던지 네. 이게 좀 더 유리한 거죠? 그렇습니다. 상속세 측면에서는 사실은 지분을 어떻게 나누는지 간에 국세청 입장에선 10억이라는 자산이 물려드렸어요. 뭐 20억이라는 자산이 물려받게 됐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세금 내세요. 이러는 거니까 어떻게 지분을 나누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이런 뭐 청약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전세 대출이라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했을 때는 뭐 지분에 따라서 상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나누시면 되는데 청약 통장의 납입 금액에 대한 이 소득공제 혜택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 소유주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나누시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뭐 반반씩 나누셔도 사연자분은 어차피 뭐 오빠는 유주택자니까 상관이 없을 것이고 동생이 받을 거니까 이건 이제 반반씩 나누시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은 동생분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30억 이상이면 45%인가 뭐 그렇잖아요. 네, 네. 50%인가 40%. 30억 초과면은 거의 50%가 근데 뭐 두 형제나 세 형제가 네. 30억씩 다 갖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나눠서 10억씩 갖잖아요. 네. 그럼 그 구간이 달라지잖아요. 증여로 한다면 구간이 달라지는데 상속 말이에요. 상속은 주는 사람 기준. 아니 그러니까 이 상속세를 이렇게 바꾸면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런 논의가 네.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해야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어쨌든 네, 다음 걸로 갈게요. 네. 갑자기 드는 생각이었어요. 네, 네.